2026 시즌 개막 전 인터 마이애미와 LAFC의 맞대결이 확정된 직후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한 가지 공통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 경기는 리오넬 메시에게 있어 미국 진출 이후 가장 고통스러운 90분이 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메시가 라모스나 페페 같은 거친 수비수들을 싫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축구의 신 GOAT에게 거친 태클은 그저 익숙한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메시가 진짜로 껄끄러워하고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유형의 선수는 누구일까요? 전문가들은 메시의 과거 인터뷰와 경기 패턴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수비수가 아닌 손흥민의 이름을 그 정점에 올려놓았습니다. 왜일까요? 메시는 공식 석상에서 특정 선수를 지목해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눈과 바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메시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 메시의 아킬레스건을 가장 완벽하게 찌를 수 있는 조건을 지구상에서 가장 잘 갖춘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봅시다. 메시는 통제를 원합니다.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고 자신의 리듬대로 상대를 요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통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미친 속도로 공간을 찢어발기는 파괴자가 나타났습니다. 공을 잡으면 무섭지만 공이 없을 때 더 무서운 선수,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억지로 수비하게 만드는 선수. 메시가 마음속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이 조건들에 손흥민만큼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수가 MLS, 아니 전 세계에 또 있을까요? 이것은 굳이 메시의 육성 인터뷰가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전술판 위에 두 선수의 동선을 겹쳐놓는 순간 답은 명확해집니다. 손흥민은 메시가 구축해놓은 마이애미의 낙원을 지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천적 나추럴 에너미입니다. 도대체 손흥민의 어떤 능력이 천하의 메시를 이토록 긴장하게 만드는 상성 최악의 카드로 떠오른 것일까요? 왜 반다이크도 디아스도 아닌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이 메시의 가장 큰 악몽으로 지목받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술적, 심리적 배경을 현미경처럼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것은 국수주의적인 국뽕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가 증명하는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닥친 가장 냉혹한 위기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메시가 손흥민을 피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그 충격적인 세 가지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첫 번째 이유, 걷는 자와 찢는 자의 전쟁, 치명적인 엇박자의 공포. 메시가 손흥민을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지목한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두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속도의 철학이 정반대.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리오넬 메시의 플레이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신입니다. 90분 내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현대 축구의 흐름 속에서도 메시는 유유히 산책하듯 그라운드를 거닐며 경기의 템포를 지배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상대를 안심시키고 수비 조직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만의 치명적인 자장가 러러바이 전술입니다. 메시가 템포를 죽이면 상대 수비수들도 무의식 중에 긴장을 풀고 라인을 올리게 됩니다. 메시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 0.1초 만에 킬패스를 찌르는 정의 마법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자장가를 찢어발기는 소음공에, 아니 헤비메탈 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메시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느린 템포를 거부합니다. 아니, 파괴해버립니다. 메시가 공을 잡고 숨을 고르려는 찰나, 손흥민은 이미 하프라인 뒤에서부터 최고 시속 35km의 속도로 마이애미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2025 시즌 MLS 사무국이 제공한 트래킹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의 경기당 평균 스프린트 전력 질주 횟수는 무려 28.5회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메시의 활동 반경은 센터 서클과 페널티 박스 앞 좁은 구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메시 입장에서 이것이 왜 공포일까요? 손흥민이 뛰면 메시도 생각을 멈추고 반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는 자신의 팀이 공을 점유하고 포자션, 천천히 상대를 가두는 그림을 원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그림이 완성되기도 전에 마이애미 수비진의 뒷공간을 강제 개방해버립니다. 손흥민을 막기 위해 마이애미의 수비 라인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메시가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벌어지며 팀 전체의 간격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쉽게 말해 손흥민은 메시가 가장 싫어하는 카오스 혼돈을 만드는 선수입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아마도 메시의 속마음은 이렇지 않을까요? 메시가 지휘봉을 잡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려는데 객석에서 갑자기 손흥민이 뛰어나와 드럼을 미친 듯이 두들겨대는 꼴입니다. 박자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리듬이 깨집니다.
메시는 이 불협화음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손흥민의 이 스프린트가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이애미 수비진, 나아가 메시 본인에게 수비 가담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공격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 30대 후반의 메시에게 상대의 역습을 신경 쓰느라 에너지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이자 체력적인 부담입니다. 나는 걷고 싶은데 손흥민이 나를 뛰게 만든다. 이것이야말로 메시가 손흥민을 가장 까다로운 어노잉 상대로 꼽은 진짜 속내일 것입니다. 정적인 천재 메시에게 동적인 악마 손흥민은 그야말로 상성상 최악의 안티테제인 셈입니다. 걷는 자의 평온함을 찢어발기는 뛰는 자의 폭발력. 이 숨막히는 모순이 바로 다가올 개막전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수학을 거스르는 궤적, 메시도 전율한 손흥민 존전의 악몽? 속도가 공포의 시작이라면 결정력은 공포의 완성입니다. 메시가 손흥민을 경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축구계의 불가사의로 불리는 손흥민 존 써니존의 비이성적인 효율성 때문입니다. 현대 축구는 과학입니다. 모든 감독과 분석관들은 기대 득점 expected goals이라는 데이터에 목을 맵니다. 이 위치에서 슈팅을 때리면 100번 중 몇 번 들어간다는 확률 게임이죠. 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이 차가운 수학적 확률을 비웃으며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리는 데이터를 초월한 두 명의 괴물이 존재합니다. 한 명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본인이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손흥민입니다. 우리는 페널티 박스 좌우 모서리 골대까지 약 22m 떨어진 45도 각도를 손흥민 존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인 선수들에게 이곳은 죽은 공간 dead space입니다. 수비수가 밀집해 있고 골키퍼와의 각도가 좁아 득점 확률 xg 0.03, 즉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크로스를 올리거나 백패스를 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 상식을 파괴합니다. 수비수들이 설마 여기서 때리겠어 라고 방심하는 그 0.1초의 틈, 손흥민은 양발을 가리지 않고 감아차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을 떠난 공은 물리학을 거스르는 듯한 궤적을 그리며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메시가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메시는 누구보다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천재입니다. 그의 머릿속 계산기에서 저 거리는 분명 안전지대여야 합니다. 자신의 팀 수비수들이 굳이 바짝 붙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어야 하죠.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는 순간 그 안전지대는 순식간에 폭격 지점으로 돌변합니다. 유럽의 축구 통계 매체 언더스탯과 옵타업트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지난 5년 이상 전 세계 5대 리그를 통틀어 실제 득점 골, 이 기대 득점 xg를 매 시즌 압도적으로 상회하는 선수는 메시와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이는 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적인 결정력입니다. 메시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 동료들이 손흥민에게 단 1m의 공간만 내줘도 그것은 곧 실점이다. 이 생각은 메시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 프레셔로 다가옵니다. 자신이 전방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패스로 기회를 만들어도 수비 진영에서 손흥민에게 한 방을 얻어맞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공포. 그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축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똑같은 놈이 저기에 있다. 메시는 손흥민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비수 3에서 4명을 달고 다니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각도에서 기어이 골망을 흔들어버리는 그 잔인한 효율성. 메시가 손흥민을 까다롭다고 표현한 것은 자신만이 가진 줄 알았던 그 신계의 무기를 손흥민 또한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이애미의 수비진이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 자비란 없습니다. 메시가 가장 잘 알기에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그것이 바로 LA의 밤하늘을 가를 손흥민의 감아차기입니다. 세 번째 이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선다. 메시를 질리게 만든 좀비의 심장. 앞선 두 가지 이유가 손흥민의 발에 대한 공포였다면 메시가 손흥민을 깊이 대상 1호로 꼽은 마지막 이유는 바로 그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심장. 그 지독하고도 처절한 정신력 멘탈리티 때문입니다. 축구계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지만 투호는 사람을 떨게 만든다. 리오는 천재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기술적으로 완벽한 선수들, 전술적으로 빈틈없는 팀들을 수없이 상대해왔습니다. 브라질의 화려한 삼바 리듬도 독일 전차군단의 냉철한 규율도 메시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메시조차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젓는 유형의 선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악바리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력 스포츠 일간지 올레오는 과거 손흥민을 향해 이런 논평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뛴다.
그는 메뉴의 전설 박지성이 가졌던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심장에 킬러의 본능까지 장착했다는 점이다. 메시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좀비와 같습니다. 태클에 걸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후반 90분, 모두가 다리가 풀려 걸어 다닐 때 손흥민은 혼자서 60m를 전력 질주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안면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시야를 가리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기어이 포르투갈전 역전골을 어시스트했던 그 투혼을 말입니다. 그 장면은 단순히 한국 팬들에게만 감동을 준 것이 아닙니다. 동료 선수들 그리고 적들에게까지 저 선수는 죽기 전에는 멈추지 않겠구나라는 섬뜩한 각인을 새겼습니다. 메시 입장에서 이것은 끝나지 않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스코어가 2대0으로 벌어져도 시간은 95분을 가리키고 있어도 상대팀에 손흥민이 있다면 경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메시는 자신이 잠시라도 방심하거나 휴식을 취하려 할 때 손흥민이 그 틈을 파고들어 팀 전체의 사기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캐리 능력이 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수많은 기적을 연출했던 손흥민의 클러치 능력? 그 원동력은 기술이 아닌 패배를 거부하는 지독한 승부욕입니다. 손흥민은 팀이 지고 있을 때 눈빛이 변한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메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선수는 전술로 막을 수 있지만 정신력으로 무장한 선수는 전술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LAFC라는 팀에 이식된 손흥민의 이러한 도끼반음은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느슨한 마이애미 선수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가 손흥민을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지목한 것은 어쩌면 자신과 같은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캡틴에 대한 존중 리스펙트일지도 모릅니다.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 헌신적인 태도가 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상대하기 버거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러지지 않는 좀비, 지치지 않는 두 개의 심장. 메시가 경계하는 것은 손흥민의 슈팅만이 아닙니다. 그는 손흥민이라는 인간이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에너지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킹이 보낸 침묵의 경고장, 이제 손흥민이 응답할 차례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데이터와 전술, 그리고 그라운드의 공기열가 증명하는 사실은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거대한 울림을 줍니다. 비록 메시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이 분석한 메시의 천적 1순위가 손흥민이라는 이 냉혹한 결론은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값진 무용의 훈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수년간 끊임없이 논쟁해왔습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인가? 누군가는 기록이 부족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우승컵이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부로 그 지루한 논쟁에 확실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GOAT의 아킬레스건을 찌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 전술적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손흥민은 이미 세계의 정점에 서 있음을 증명한 셈입니다. 손흥민은 메시의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각이다. 이 분석보다 더 확실한 월드클래스 보증서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트로피 진열장에 놓을 수는 없지만 선수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명예입니다. 아시아의 호랑이가 마이애미의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구름임을 축구라는 게임의 법칙이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축구는 분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천적 관계는 역설적으로 손흥민에게 다가올 개막전이 가장 처절한 전쟁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가장 까다로운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은 단순히 존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너를 철저하게 분석했고 반드시 지워버릴 것이다라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마이애미의 수비진은 손흥민을 봉쇄하기 위해 2중, 3중에 덫을 놓을 것이고 메시는 손흥민이 뛸 공간을 지우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지략을 펼칠 것입니다. 이제 공은 손흥민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사나이는 자신이 주목받을 때 그리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보란듯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킹은 침묵 속에서 경계에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기사나이카 그 무언의 부름의 실력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과연 손흥민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메시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자신이 왜 악몽으로 불리는지 그라운드 위에서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중 견제 속에 갇혀 침묵하게 될까요?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쇼타임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그 역사적인 대답은 다가올 개막전 휘슬 소리와 함께 공개됩니다.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상했던 그 전율의 장면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현실이 될 테니까요.
손흥민 vs 메시. 그 전설의 시작을 K자부심과 함께합니다.